40장 나코산의 전투. 그날 밤 절벽으로 몰려가던 타양칸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의 지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타양칸은 절망적인 얼굴로 병사들에게 외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모두 산 위로 올라가라. 살아남아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타양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으나 그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자무칸은 그런 타양칸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타양칸,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 용맹함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젠 끝인가? 자무칸은 오래된 동맹이었던 타양칸이 전장에서 싸울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만족의 전사들이 여전히 싸울 수 있었음에도 타양칸은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자무칸은 나이만족을 떠나 홀로 산을 내려갔다. 그의 부재로 인해 나이만족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태무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이만족의 병사들이 벼랑에 몰리고 퇴로를 찾지 못하자 그는 몽골군을 이끌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한 섬멸작전에 돌입했다. 태무진은 적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거나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의 병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을 몰아붙였다. 쉬지 마라. 저들을 모두 나코산에서 무너뜨려라. 태무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나이만족의 병사들은 고지를 점령하려 했지만 몽골군에게 그런 전술적 우위는 의미가 없었다. 제베가 말을 달리며 외쳤다. 형제들이여, 오늘 밤 우리의 화살은 나이만족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수부타이는 제베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숨 쉴 틈을 주지 말자. 후후초노는 어둠 속에서 검을 높이 들며 중얼거렸다. 어둠은 내 편이다. 적들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젤메는 쿠빌라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산을 넘지 못하는 자들을 끝까지 막아야 한다. 쿠빌라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멈춘다. 우리의 대지의 일격이 그들을 저지할 것이다. 제베, 수부타이, 후후초노, 젤메, 쿠빌라이 모두 태무진의 지휘 아래 밤새 적을 공격했다. 그들의 기마술과 무공은 적을 압도했고 산 위에 있던 나이만군에게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제베는 홀령궁을 발동해 고지의 적 병사들을 정확히 저격했다. 그의 화살은 내공이 실려 공중에서 빛을 발하며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제베는 외쳤다. 고지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자비는 없다. 몽골의 힘을 보여주자. 수부타이는 폭풍궁으로 연속 사격을 퍼부으며 웃었다. 적들이 전열을 정비할 틈 따윈 주지 않는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 후후초노는 암흑검법을 사용해 밤의 어둠 속에서 적의 방어선을 가차없이 베어내며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벤 자는 나다. 적들은 내 그림자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몽골군의 기마병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맹수들처럼 나이만군을 집요하게 추격했다. 한 나이만족 병사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저 말발굽 소리, 그들이 오고 있다. 우리는 도망칠 곳이 없다. 다른 병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끝까지 싸우자.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결의는 몽골군의 기습적인 공격 앞에 점차 무너져갔다. 몽골군의 말발굽 소리는 밤을 가르고 그들의 화살은 적들의 진영을 가차없이 뚫고 지나갔다. 나이만군은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해 더욱 혼란에 빠졌다. 전장은 피와 땀으로 뒤덮였고 나이만족의 방어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투는 더욱 처참해졌다. 나이만족의 병사들은 차례차례로 고지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들의 몸은 마치 썩은 통나무처럼 나코산 아래로 무참히 떨어졌다. 한 나이만족 병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 다른 병사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결의도 산 아래로 떨어지는 몸들과 함께 점점 사라져갔다. 그들의 비명은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산 아래는 피로 물들어갔다. 몽골군은 고지에서 쏟아지는 적의 시체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젤메는 소리쳤다. 이제 끝내자. 그들을 모두 무너뜨려라. 쿠빌라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적들에게 자비란 없다. 오늘 밤 이 산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젤메는 연풍검법으로 적들을 신속히 처리했고
쿠빌라이는 대지의 일격으로 고지를 넘어오는 적들을 막아냈다. 그들의 무공은 몽골군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밤새 나이만족의 군대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몽골군의 공격은 숨막힐 정도로 집요했다. 젤멘은 검을 휘두르며 외쳤다. 형제들이여, 그 누구도 우리의 검나를 막을 수 없다. 끝까지 몰아붙여라. 쿠빌라이는 적들을 향해 일격을 가하며 소리쳤다. 대지를 울릴 만큼 강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들은 결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이만족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몽골군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무의미해졌다. 전장은 피와 고통으로 가득 찼고 몽골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올 무렵 나이만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그들의 병사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차례로 무기를 내려놓으며 항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고 몽골군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후후 촌호는 피에 젖은 검을 들고 타양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타양칸을 꿰뚫을 듯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타양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우린 오랜 동맹이었지 않은가? 후후 촌호는 냉혹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동맹은 네가 버린 것이다, 타양칸. 오늘 이곳에서 네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타양칸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후후 촌호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전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타양칸의 목이 날아가며 피가 공중에 흩뿌려졌다. 후후 촌호는 포효하며 타양칸의 목을 들어 올렸다. 후후 촌호는 크게 외쳤다. 보아라, 이것이 나이만족의 운명이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타양칸의 목은 붉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발했다. 그 광경은 나이만족의 병사들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주었고 몽골군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타양칸의 목은 후후 촌호의 허리춤에 매달려 전장의 트로피가 되었다. 나이만족의 몰락은 완성되었고 타양칸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병사들을 지휘하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날의 전쟁은 몽골군의 전술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공과 사기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전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타양칸의 아들 쿠출루 왕자와 그를 따르던 몇몇 나이만의 병사들은 혼란을 틈타 탈출했다. 쿠출루는 병사들에게 다급히 외쳤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산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왕자님,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은 산을 넘어 숨어들었고 쿠출루는 메르키트족과 합류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무진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날의 승리는 일단락된 것이었다. 태무진은 나이만족의 몰락을 지켜보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몽골 초원의 패권은 이제 그의 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41장, 수부타이 추격전. 태무진은 초원의 한가운데 서서 그의 충복인 수부타이와 후후 촌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단과 충성이 가득했고 태무진은 그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단독 임무는 도망친 메르키트족의 왕자들을 추격해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다. 메르키트족은 오랫동안 초원에서 태무진의 적으로 남아있었고 이제 그들의 왕자들을 끝까지 쫓아내어 몽골 초원의 지배를 완성할 때였다. 태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초원을 울릴 만큼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메르키트족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면 태무진이 크게 외치며 수부타이와 후후 촌호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대 수부타이와 촌호는 하늘로 날아가 그들을 붙잡아라. 메르키트족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휘젓는다 해도 그대들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어 그들을 하늘 끝까지 쫓아가 붙잡아라. 태무진의 목소리는 초원의 바람과 함께 울려 퍼지며 마치 전장의 천둥처럼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만약 그들이 땅속으로 숨는 토끼가 된다면 태무진은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단호한 눈빛으로 두 충복을 바라보았다. 그대들은 쇠지레가 되어 땅을 파헤치고 그들을 끄집어내라. 그들이 아무리 깊은 땅 속에 숨어도 그대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 숨 쉴 틈조차 주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지며 주변에 있던 병사들마저
긴장 속에서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면 태무진은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다. 그의 손짓은 마치 바다 끝자락을 가리키는 듯 지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대들은 투망이 되어 바다 깊숙이 그들을 덮쳐라. 그대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 물살조차 피할 수 없게 만들어라. 그대들은 메르키트족의 마지막 한 명까지도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 수부타이와 후흐초노는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태무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들은 그가 지시한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태무진은 아직 그들에게 더 많은 준비를 요구했다. 그대들은 높은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가야 할 것이다.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태무진은 그들을 향해 신중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억하라. 군마가 지치기 전에 아껴야 한다. 말이 야위어버린 뒤에는 아무리 아끼려 해도 소용이 없다. 거세마가 굶주린 뒤에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 그대들이 가는 길에서 말을 무리하게 몰지 말라. 태무진의 말에는 병사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수부타이와 후흐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군량이 떨어지기 전에 먹을 것을 보충하라. 하지만 사냥감을 발견했다고 해서 병사들이 그 사냥감에 달려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만큼만 사냥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냥을 허락하는 시간 외에는 말들에게 안장을 얹지 말고 굴레를 느슨하게 하라. 태무진은 병사들의 사기와 군의 유지에 대해 엄격한 군율을 지시했다. 이렇게 정해진 군율을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 다스려라. 그대들 앞에 서 있는 병사들 중에 규율을 어긴 자가 있다면 현장에서 그들을 처단하라. 태무진의 마지막 말은 단호하고 무겁게 들렸다. 수부타이와 후흐초노는 이 임무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몽골 초원의 완전한 지배를 위한 결정적인 임무임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태무진은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적들을 철저히 추적해 처단해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강이 저쪽으로 흩어져도 이 도리대로 행하라. 태무진은 마무리하며 웅장하게 외쳤다. 산의 저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대들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구독과 좋아요 꾹